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나소닉에서 이제는 CEO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참 이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는 참 좋다가 나쁘다, 참 이 우여곡절도 많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파나소닉의 배터리의 90% 이상, 지난번 통계는 거의 95% 가까이 테슬라에게 모두 수출을 합니다. 파나소닉이 만든 배터리 이꼴 거의 테슬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달림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그간 테슬라로부터 가격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셔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참 이것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 여전히 테슬라의 수요는 견고하고 참 이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서도 계속 가는, 왜냐하면 불과 파나소닉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와의 비즈니스로부터 이제 이득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산업이 좋아진다는 기사들이 여럿 났습니다. 테슬라와 좀 공생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가나 싶더니 결국은 테슬라한테 다시 압박을 당하면서 이제는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자세로, 그냥 힘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품 공급사의 위치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테슬라가 이렇게 파나소닉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일 겁니다. 지금 LG가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구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파나소닉을 다시 압박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LG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빅 파트너라든지, 제가 계속 LG에게 바랬던 점은 지금과 같이 볼트 차를, 이렇게 전기차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을 한다든지, 자신의 이런 발을 넓히지 않으면 파나소닉 꼴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파나소닉은 과거에 LG와 같이, LG는 GM이라는 이제 다음 파트너를 두고 있지만, 토요다를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토요다는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면서, 사실 근데 그 하이브리드는 그때 배터리 비교표를 보여드렸을 때 거의 배터리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파나소닉이 이렇게 힘을 좀 낼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토요다도 드디어 전기차를 공개하기로 했고 조만간 양산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나소닉의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지금 배터리 업계는 정말 정말 얽히설키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힘의 관계, 계속 이런 관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LG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이제 LFP, CATL에서 공급받는데, 이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계열의 모델 Y를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북미 차량까지도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렇게 제조사의 위치는 정말 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만 계속 이렇게 창출해 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제조사를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한국의 현대기아차라든지 여러 대기업의 최종 어셈블리 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밑에 하청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테슬라는 자체 생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배터리 가격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회사들끼리의 담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테슬라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 트럭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면 그 앞에 검은색 모델 Y가 이렇게 가면서 트렁크가 열린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촬영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트위터에 세미 트럭 영상이, 이렇게 멋진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저 세미 트럭 프로토타입 테스트하는 게 지금 4680 배터리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포럼이라든지 여러 이런 오너 클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4680 배터리가 거의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량 생산이 지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프로토타입은 실제 지금 양산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올해 로우 볼륨으로라도 인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10중 8구 저거는 4680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량 생산하는 거야. 뭐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대량 생산 대비 뭐 10,000분의 1 수준의 노력만 들이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4680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터리가 왜 무섭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담합을 하게 된다면 소량이라도 자기가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지금 뭐 CATL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앞서 말한 파나소닉이라든지 한 가격을 못 내리겠다 그러면 압박했을 때 한 10% 못해도 정말 10%만 하면 작년에 테슬라가 소모한 자동차용으로 소모한 배터리가 거의 40GWh 정도 되는데 10%면 4GWh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가 현재 파일럿 공장으로 테스트를 운영하는 캐패시티가 10GWh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소량만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지렛대 삼아 얼마든지 또 배터리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정말로 여러 카드를 쥐고 있고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말 아주 편한 이점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4680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LFP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LFP는 비싼 머티리얼 코발트나 니켈을 쓰지 않아서 이제 싸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 카드를 놓치질 못하는 건데, 에너지 덴시티가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셀2 바디를 한다 해서 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진짜 이 묘하고 복잡한 이 힘의 역학관계가 계속 또 유지될 것 같은 게, 그렇다고 뭐 또 이 CATL의 인산철 배터리가 또 아주 유리하냐? 최근에 이 4680 배터리는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니켈 가격이 신기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부양책이라든지 돈을 워낙 찍어내기 때문에 원자재 폭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시장 상황입니다. 참 이런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지.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달드릴 때마다 참 재미난 점을 저 역시도 느끼는데, 니켈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 중국의 광산업체에서 아주 질 낮은 이 니켈 혼합금을 아주 고순도 하이니켈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브렉스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니켈 가격이, 그러니까 배터리용 니켈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니켈을 배터리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순도는 아주 퓨리티가 진짜 높습니다. 니켈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걸 잘 재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순도로 올리지 못하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중국의 그런 좀 질 낮은 니켈을 이제 임퓨리티가 적고 퓨리티가 높은 아주 그 순도 높은 니켈로 만드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터지니까 니켈 가격이 순식간에, 이게 아마 4, 5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빵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니켈 가격이 낮게 유지될 거냐, 그것도 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 개발한 방법은 당연히 이런 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과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CO2가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유럽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좀만 시간이 흐른다면은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냐나 카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페널티와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궁극적인 솔루션은 아니라고 포브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복잡하시다고 이해하시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여전히 배터리는 비싸고, 테슬라가 그렇게 광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까지 다 이런 총칭해서 결국은 다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이용해서 하려는 단 한 가지의 목표, 그거는 결국 가격 하락입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시장 상황 위에 꼭대기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참 테슬라는 갑 오브 갑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래서 전망은 좀 밝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사이드 이야기로 이 카오와어에서 최근에 또 테슬라의 전비 및 이 주행거리를 테스트했습니다. 앞서 에드먼즈에서 테스트한 거는 심지어 90%만 충전하고 주행거리를 측정한다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카오와어의 이런 영상들을 제가 다 봤는데 정말로 차가 방전될 때까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슈퍼차저 가기 직전까지 딱 세운 다음에 그걸 차를 밀어가지고 충전을 하는
정말 진풍경을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서 완벽히 방전될 때까지 얼마나 갈 수 있는, 물론 그럼에도 이거는 어떤 제한적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 기관에서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독자님들께서 계속 요청해 주신 이 볼보랑 볼보 폴스타 2랑 비교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폴스타 2의 이제 표시 주행거리는 292마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278마일, 모델 3 이제 퍼포먼스, 이거 20인치 타이어입니다. 아무래도 전비가 떨어지죠. 352마일인데 이건 다 이제 유럽에서 WLTP 기준이라서 EPA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폴스타2는 급감을 합니다. 233마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역시도 263마일로 떨어지게 되고, 모델3 퍼포먼스 역시 315마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주행거리, 근데 주로 이제 하이웨이 테스트죠. 저는 요것도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왜냐면 전기차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의 그런 기준을 좀 들이민다라는 게 부정할 수 있지만 이제 한 가지 그냥 레퍼런스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 카와오에서는 지난번 이제 테스트에서도 테슬라 모델들이 최장거리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나 기아차가 꽤 선방을 했죠. 표시된 주행거리를 거의 다 이제 구축해내는, 물론 테슬라는 그거에 완벽하게 도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그때 결국은 퍼센테이지로는 선방을 해서 결국 제일 표시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제일 멀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이 제일 길게 갔고요. 아쉽게도 폴스타가 정말로 좀 많이 부족한, WLTP 기준으로는 거의 32%가 하락하는, EPA 대비 마이너스 14%, 여기 유명 유튜버의 75마일 퍼아워로 고속도로 주행한 주행거리도 여기 지금 업데이트해서 다 같이 비교해 놨는데요. 결국 폴스타의 실주행거리는 200마일이 안 되는, 노르웨이 유명 유튜버 분께서 테스트한 건 심지어 190마일도 못 가는, 참 볼보가 아직은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거리가 많이 부족한, 모델 3는 EPA 대비 한 마이너스 9%? 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예상외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저는 꽤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 모델들이 표시된 주행거리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장 긴 압도적인 주행거리를 보여줬고요. 폴스타는 조금 정말 좀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볼보는 앞으로도 그 리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테슬라를 따라한 배터리데이와 비슷한 그런 식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나올 텐데, 자동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올까라는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많이 하지만 폭스바겐한테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는 게 퀀텀스케이프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한다니까 퀀텀스케이프의 주식이 엄청 뛰었다라는 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전고체 배터리의 어느 정도 진전이라든지 혹은 폭스바겐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배터리를 늘리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좀 더 나가서, 이 자동차 얘기는 아니지만 전기차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얼만큼 뭐 만들겠다라든지 목표, 그간 이제 해왔던 이야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워데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만큼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왜냐면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좀 테슬라와 비슷한 상황을 해서 스팟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 매년 전기차를 얼마큼 만든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지만 그만큼 이루지를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빠른 실행력을 좀, 특히 제가 좀 체감할 수 있게 좀 미국에서도 좀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